가솔린 엔진은 가솔린을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으로 스파크 점화 방식을 사용합니다. 공기와 연료가 미리 혼합되어 실린더 내부로 흡입되며 피스톤 움직임에 의해 이 혼합기가 압축되고 점화 플러그에 의한 스파크 점화로 폭발하여 동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가솔린 엔진은 공기와 연료가 미리 혼합된 혼합기를 사용하기에 균일한 공기 연료의 혼합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빠른 연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 RPM 영역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혼합기의 사용으로 인해 노킹의 발생 가능성으로 높은 압축을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솔린 연료는 그 자체의 특성상 실린더 내의 압축에 의해 온도와 압력이 올라가면 스스로 발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노킹 현상이 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점화가 이루어지면 압축된 혼합기가 점화 플러그의 불꽃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퍼져가며 연소되는 게 정상 연소인데요. 점화 플러그가 불꽃을 튀기기도 전에 스스로 발화하거나 점화 플러그가 점화시킬 때 불꽃 근처 연료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점화 플러그에 의한 정상 연소와 중첩되면 심한 충격파가 발생하고 이는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 크랭크 축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이때 쇠를 두드리는 듯한 특유의 딱딱하는 소리가 발생하는데 이를 노킹 현상이라고 합니다. 가솔린 엔진에서 발생 가능한 노킹은 엔진의 내구성에 치명적이게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러한 이유로 가솔린 엔진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압축비를 사용하게 되고 효율의 일부를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엔진 실린더가 커질수록 노킹의 위험이 커져 기통당 배기량을 무한히 키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낮은 압축비에 의한 짧은 스트로크 및 기통당 배기량의 제한으로 저 RPM에서 높은 토크를 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한으로 인해 진동과 소음이 적어지고 엔진 내구성은 향상되며 승차감이 좋아진 효과는 얻을 수 있습니다. 노킹을 예방하기 위한 가솔린 엔진에는 목탄가가 높은 가솔린 연료가 유리한데요. 목탄가는 간단히 말해 노킹 저항성을 의미하기에 목탄가가 높을수록 엔진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압축비를 사용할 수 있어 고출력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젤 엔진은 디젤을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으로 압축 착화 방식을 사용합니다. 가솔린 엔진과는 달리 공기만 엔진으로 흡입되어 압축되고 압축에 의해 형성된 고온 고압의 공기에 디젤 연료를 분사하여 자연 발화에 의한 폭발로 동력을 얻게 됩니다. 디젤 엔진은 공기만 압축하기에 가솔린 엔진에서 말하는 노킹의 가능성이 없어 높은 압축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즉 효율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높은 압축으로 인해 스트로크가 길어지고 폭발력도 강하게 형성할 수 있기에 큰 토크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폭발력이 큰 만큼 소음 진동에 불리하고 엔진 내구성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기에 엔진 자체의 가격도 비싸지겠네요. 또한 실린더 내부의 엄청난 폭발로 인해 내부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 공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소와 산소가 고온 고압에서 반응하게 되어 질소산화물이 형성되어 환경오염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출시되는 디젤 차량은 DPF, LNT, SCR 등 환경오염 물질을 저감시키는 후처리 장치들이 장착되어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네요. 과거 10여 년 전만 해도 디젤 엔진은 높은 효율로 인해 클린 디젤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디젤 차량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2015년 모두가 알고 있는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로 인해 디젤 엔진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빠졌고 현재는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가 디젤 엔진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는 2015년에 폭스바겐 그룹에서 디젤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하여 환경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폭스바겐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차가 테스트 중일 때만 배기가스 처리 장치를 활성화시키고 실제 운행 시에는 배출 기준을 벗어나도록 프로그래밍하여 환경 규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도로에서는 허용된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 디젤 엔진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어 디젤 엔진의 사용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디젤 엔진은 정말로 가솔린 엔진 대비 더욱 심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엔진인 걸까요? 과거 기준으로는 이 말이 명백한 사실이었지만 현 시점 환경 규제를 만족시키는 디젤 차량에 한해서는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에 의한 환경오염을 말할 때는 흔히 세 가지를 기준으로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산화탄소, 두 번째는 미세먼지, 그리고 세 번째는 질소산화물입니다. 먼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자구조의 특성상 동일한 양을 기준으로는 가솔린 연료 대비 디젤 연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지만 디젤 엔진의 연비가 가솔린 엔진 대비 약 20에서 30% 정도 더 높기 때문에 실제 주행거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디젤 엔진이 더 적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구형 차량이긴 하지만 NF 소나타를 기준으로 측정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실험 데이터도 디젤 엔진이 더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유럽의 통계 결과가 있었는데요.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정보를 제공하는 영국의 자토 다이나믹스의 유럽 23개국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2016년을 기점으로 그 양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가 폭스바겐 사태 이후 디젤 차량의 성장세가 꺾이는 시점과 동일하다는 게 이 회사의 주장입니다. 즉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디젤차 대비 가솔린차가 더 많이 배출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세먼지 배출량입니다.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크게 두 가지로 엔진 연소 등으로 발생하는 배기 미세먼지와 타이어, 브레이크, 도로 등이 마모되거나 도로변에 가라앉아 있던 먼지가 차량 이동으로 다시 흩어지면서 발생하는 비배기 미세먼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디젤 차량과 가솔린 차량은 두 종류의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PM10 기준 미세먼지는 1km당 가솔린 차량은 42.4mg, 디젤 차량은 43.2mg이었고 PM2.5 기준 초미세먼지는 1km당 가솔린 차량은 14.5mg, 디젤 차량은 14.1mg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질소산화물입니다. 질소산화물 배출의 경우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고온 고압의 상태에서 공기 중에 질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질소산화물의 경우 높은 압축비를 사용하는 디젤 엔진만의 문제로 여겨졌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요즘 출시되는 가솔린 엔진은 직분사 터보차저 기술이 적용된 엔진을 주로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는 가솔린 엔진에서도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졌는데요. 우선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은 간단히 말해 가솔린 엔진의 단점인 압축비를 높여 토크와 출력 및 효율을 개선한 엔진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즉 압축비가 높아진 만큼 엔진 내부의 온도도 높아져 질소산화물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실제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 기술이 적용된 엔진의 차량은 기존 가솔린 엔진 대비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많아졌고 차종과 엔진 배기량이 동일하지 않아서 정확한 비교가 어렵긴 하지만 2019년형 티볼리 가솔린 터보 엔진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31mg/km로 최근 환경 규제인 유로6를 만족하는 디젤 차량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현재 환경 규제 기준으로는 질소산화물 배출이 더 이상 디젤 차량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의 차이점을 알아볼 수 있었고 우리가 실제 체감하는 것보다 디젤 엔진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대비 매우 작아진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유명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내연기관 그리고 더 자세히는 디젤 엔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이 많이 있음에도 친환경차로의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내연기관 엔진의 개발 이전에 전기 자동차가 가장 먼저 세상에 등장했음에도 여러 기술적 한계 로 인해 내연기관 차량이 먼저 상용화된 것처럼 미래에는 디젤 엔진을 포함한 내연기관 엔진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다시 전기차 시대에서 내연기관차 시대로 전환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지식동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